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죠. 아들 민준이를 30년 키워서 시집 보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었죠. 그때만 해도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 이상했죠. 전화를 해도 네 아니요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시댁에 오라고 하면 꼭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일이 있어서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니까 바쁘겠거니 했죠.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겨우 얼굴 비추고는 2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작년 추석 때가 제일 심했죠. 새벽부터 온 가족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수진이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는 땀 흘리며 전 부치는데 말이에요. 수진아, 이것 좀 도와줄래? 제가 부탁했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는 10분도 안 돼서 사라졌어요.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화 통화하느라 바빴나 봐요. 차례상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며느리들은 이것저것 챙기는데 수진이는 시키는 것만 딱딱했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로봇 같았죠. 차례 지내고 밥 먹을 때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밥은 먹고 가려무나.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 뭐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얼른 상황을 정리했죠.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죄송해요. 아들까지 그러니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큰 며느리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가 괜찮겠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릇이 깨질 뻔했죠.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당신 수진이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서운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요.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저녁에 동네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죠. 경숙아, 나 며느리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뭐 했는데? 오늘 추석인데 2시간 있다가 가버렸어. 밥도 안 먹고.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시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원. 경숙이 말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오히려 더 억울했죠. 겨울에 조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딸 둘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수진이도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시간 만에 가방을 챙기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조카돌인데 그렇게 급해? 수진이가 제 손을 살짝 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더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준이가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제 어깨를 토닥였죠. 어머니,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수진이한테 뭘 잘못했을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오? 물어봐도 수진이가 원래 그렇다고만 하잖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죠.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트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 진짜 차갑대.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한대.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제 얘기인 걸 빤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좋은 며느리 뒀다고 자랑했던 게 부끄러웠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례상 준비할 때 수진이가 와서 일은 도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무뚝뚝했습니다. 웃는 법이 없었죠. 차례 지내고 떡국 먹을 때쯤 또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남편이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뭘 잘못했니? 제 마음을 대신 물어준 거였어요. 수진이는 고개만 숙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른 상황을 정리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녁에 경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오늘 설날인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수진이가 또 이 시간 만에 가버렸어. 에이, 그 애는 진짜 너무하네. 나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기대 안 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정말 기대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 바쁜 거 아니까. 엄마가 화나신 거 알아요. 수진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됐다. 그냥 놔둬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 사이도 저렇게 차갑게 얼어붙었구나.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여전히 겨울이었죠. 수진이와는 더 멀어졌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민준아,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수진이는? 수진이요? 오늘 야근이라고 했어요. 야근이라는 말에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구나?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또 민준이한테 전화했죠. 아들 뭐하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엄마. 수진이는 옆에 있고? 아니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또 야근이었습니다. 이번엔 물어봤어요. 야근이 매주 있니? 네. 수요일마다 늦게 들어와요. 수요일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엄마, 저도 좀 이상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민준이도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민준이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 수진이 집에 있니? 아니요. 오늘도 야근이래요. 세 번째 수요일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저녁 7시쯤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어머니야. 아, 네. 어머니, 오늘 야근이라며? 힘들겠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회사 사무실 같지 않았죠. 너무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니? 뒤에 음악이. 아, 회사 로비예요. 잠깐 쉬는 중이에요.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일 열심히 해. 네, 끊을게요.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숙이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죠. 경숙아,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 왜? 또 뭐 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야근을 해. 그것도 벌써 한 달째야. 수요일마다? 그거 좀 이상한데. 경숙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전화했더니 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회사 분위기가 아니었어.
혹시 경숙이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경숙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요즘 젊은 것들 조심해야 해.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경숙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야근을 한대. 한 달째. 그럴 수도 있지. 프로젝트가 있나 보지. 근데 전화했을 때 뒤에 음악이 들렸어. 회사 같지 않았다고.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건 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확인을 어떻게 해? 설마 미행하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됐죠.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남편이 말렸죠. 당신 진짜 가려고? 괜히 오해만 생기면 어떡해. 오해가 아니면 다행이고, 진짜면 알아야지. 그래도, 여보, 나 안 가면 계속 불안할 것 같아.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수진이네 아파트 앞으로 갔어요. 주차장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시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차림새가 단정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죠. 회사 갈 때랑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재빨리 택시를 잡았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제발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회사 방향이 아니었죠. 점점 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고급 호텔이었어요. 수진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얼른 택시비를 내고 뛰어내렸죠. 수진아, 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일단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수진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갔어요. 2층은 라운지였어요. 고급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전화했을 때 들렸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정장 입은 40대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서 수진이한테 건넸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밀해 보였어요. 남자가 수진이 손을 잠깐 잡는 것 같기도 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 민준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짓을 하나 싶었죠.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른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수진이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당신, 정말로. 응, 봤어. 남자랑 호텔에서.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핸드폰 속 사진만 계속 들여다봤죠. 수진이와 남자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진이를 직접 만나야 하나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한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사진을 보여주면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식욕도 없었어요. 남편이 걱정했죠. 당신 이러다 병 나겠어. 빨리 결정해. 알아. 근데 쉽지가 않아. 민준이한테 말해야지. 이건 아들 인생 문제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경숙이한테 전화했죠. 경숙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며느리. 정말로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확실해? 지난주에 내가 직접 봤어. 호텔에서 남자랑.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고,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요즘 젊은 것들 조심하라고. 이제 어떡하지?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당연히 말해야지. 당장 불러서 사진 보여줘. 경숙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랑 나 만나자.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와봐. 수진이도 데리고 와. 수진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터지겠죠.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결정했어. 우리 아들 지켜야지. 응, 그래야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죠. 제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봤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라.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조용히 좀 들어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첩을 열어서 그날 찍은 사진을 찾았죠. 이게 뭐니?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남자와 대화하는 수진이.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봐도 뭔지 모르겠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내가 직접 찍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민준이가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이는 침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어머니, 이건. 말을 하려는데 저는 끊어버렸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어머니, 일단 제 말 좀. 무슨 말을 들어?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서 남자랑 만나면서 야근이라고? 우리 민준이가 뭐가 부족해서.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이 더 화나게 했죠. 한숨까지 쉬네. 지금 이게 한숨 쉴 상황이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이 돼?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수진이 말 들어보자. 들어서 뭐해요? 사진이 증거잖아요. 수진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뭔데 그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집어들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환자 이름은 이정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죠.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치매 위험도 평가, 경도 인지장애 소견, 추가 검사 필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게 대체. 세 번째 장은 요양원 상담 자료였습니다. 입소 절차 안내, 비용 견적서, 간병인 파견 프로그램. 네 번째 장은 치매 전문의 명함.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김민수 원장. 신경과 전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집 주소를 헷갈려 하신 적도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명절 때 손님 이름을 기억 못 하시기도 했어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느꼈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민준아, 너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셨다가 화내실까봐 제가 대신 상담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을 직접 검사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어머님 증상을 설명하고 대처 방법을 배웠죠.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정말로 네, 아버님.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대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댁에 자주 못 온 건 매번 병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명절 때 일찍 간 것도 어머님 약 처방받으러 갔던 거예요. 전화 짧게 받았던 것도 병원에서 상담 중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항상 건강하시다고 멀쩡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자존심도 상하실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닦았죠. 수진이가 혼자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몰래.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 냉정하다고 미워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목이 메었습니다. 나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이제 함께 이겨내요. 남편도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함께요. 거실에서 네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렸어요. 3년 만에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 치매라는 단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새벽 4시쯤 남편이 깼습니다. 당신 아직도 안 자? 잠이 안 와. 걱정하지 마. 초기라잖아. 치료하면 돼. 나 정말 치매인가 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진이도 도와주겠다잖아. 수진이. 그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랐습니다. 여보, 나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아니야. 몰랐으니까. 그래도 수진이한테 너무 심했어. 한숨이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어제는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가 너를 오해하고 말을 잇지 못했죠.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병원 가요. 정식 검사 받으셔야 해요. 응, 그래야겠지. 제가 예약 잡을게요.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좋아. 고마워, 수진아. 천만에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어제 어떻게 됐어? 경수가 이혼시켰어? 그 며느리? 아니야. 경수가 내가 착각했어. 뭐?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나 때문에 그랬던 거야. 경숙이한테 어제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치매 검사 받으러 다닌 것,
혼자서 준비한 것. 다 말하고 나니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럼 정말 오해였네. 응,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에이, 괜찮아. 몰랐으니까. 근데 경수가 나 치매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 진짜? 응, 촉이라는데. 에이고, 정수가. 어떻게? 경숙이도 목이 맨 것 같았어요. 괜찮아. 치료하면 된대. 그래, 잘 될 거야. 수진이가 도와준다며? 응, 수진이가 정말 착한 애였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아침 일찍 왔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김 원장님 좋은 분이에요. 그래, 내가 여러 번 만났다며? 네, 매주 수요일마다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죠. 신경과는 3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요, 어머니. 고마워.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원장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남자. 바람 피운다고 오해했던 그 남자. 부끄러웠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질문이 많았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8일? 좋아요. 지금 계절은요? 가을이죠. 100에서 거꾸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물어보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시계를 그리라는데 숫자 배치가 헷갈렸어요. 1시간 넘게 검사를 받았죠. 끝나고 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끝났나요? 네. 다음 주에 결과 나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오면 되는 거죠? 네, 수진 씨가 예약 잡아드릴 거예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하네. 점심 먹고 가요. 그래, 고마워. 병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응, 너도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 다 준비하느라. 어머니 자존심 상하실까봐 그랬어요. 수진이 눈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저도 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표정이 너무 딱딱해서 오해받은 것 같아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를 냉정하다고만 생각했어. 저 원래 좀 그래요. 표정이 없어서. 이제 알았어. 너 마음이 따뜻한 애구나.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둘이서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앞으로 자주 오렴. 네, 어머니. 매주 올게요. 그리고 명절 때도 오래 있어줘. 네. 이제 눈치 안 보고 있을게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운전 조심해서 가고.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마워. 수진이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사 받았어.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 그래. 힘들었겠네. 응. 근데 여보. 왜?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애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응. 이제야.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어땠어요? 괜찮았다. 수진이가 잘 챙겨줬어. 다행이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응, 걱정 안 해. 수진이가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나도 알아. 민준아, 너 좋은 사람 만났다. 네, 저도 알아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75살. 이제 늙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따라 잠이 잘 올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따뜻한 미소. 고마워, 수진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응, 잘 먹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죠. 예전엔 한 달에 한 번도 통화 안 했는데요. 이제는 매일 목소리를 듣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결과를 듣는 날이었죠.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침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당신 밥 좀 먹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병원 가려면 힘내야지. 억지로 몇 숟가락 떴어요. 수진이가 9시에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차에 타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나 무섭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심하면 어떡하지? 원장님이 촉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죠.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쳐다봤어요. 이정숙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부축해줬죠. 천천히 가요, 어머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제 검사 결과지였죠. 앉으세요, 어머님.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원장이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도인지 장애가 맞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나중에 치매로 가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김 원장이 설명했죠. 조기에 발견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태가 호전되기도 해요.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하루 2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2회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기억력 훈련, 계산 연습 같은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사회 활동을 계속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김 원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잘 도와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괜찮죠? 응, 그런가? 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래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작은 알약 2종류였어요. 이걸 매일 먹어야 하는구나. 네. 제가 시간 맞춰서 전화 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인지치료센터도 알아봤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로요. 그래. 언제? 6개월 전부터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위해서요. 근데 왜 혼자서만 알아봤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항상 건강하시다고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했죠. 나 멀쩡해. 왜 자꾸 병원 가라고 해? 남편이 권해도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준비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수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이해해요. 인정하기 싫으시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응, 무섭거든. 늙는 게, 병드는 게,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어.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민준 오빠가, 아버님이 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손을 꼭 잡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경도인지 장애래. 치매 전 단계라는데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기 발견이라 다행이래요. 수진이가 말했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대요. 그래, 다행이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처방전을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니 약은 하루 2번이에요. 아침 저녁 식후예요. 알았다. 내가 챙길게. 그리고 인지치료는 주 2회예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매번 와? 괜찮아요. 회사 조정할게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남편이 대화하는 모습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점심을 먹고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차갑게 대해서.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표정 관리를 못해서. 아니야. 너 잘못 없어. 다 내가 오해한 거야.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를 안아본 게요. 사랑한다,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둘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죠. 수진이가 떠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지난 3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를 차갑게 대했던 것, 명절마다 서운해했던 것, 동네 사람들한테 험담했던 것,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저녁 때 민준이가 왔어요. 엄마, 병원 어땠어요? 초기 치매래. 치료받으면 된대.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말 대단하죠? 응. 너 좋은 사람 만났어. 6개월 동안 혼자 다 준비했대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래. 네.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자존심 상할까 봐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울어?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 아들. 내가 수진이 잘 만나줘서 제가 고맙죠.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었죠.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여보, 나 운이 좋은 것 같아. 왜? 좋은 며느리 있잖아. 그러게. 수진이 정말 착하더라. 응, 내가 몰라봤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응, 그럴 거야.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았죠.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치매와 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가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남편이 챙겨줬죠. 당신 약 먹었어? 응, 먹었어.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인지치료도 시작했어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센터에 갔죠. 수진이가 매번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센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비슷한 나이 분들이 많았죠. 같이 퍼즐도 맞추고, 계산 문제도 풀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하지만 익숙해졌죠.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죠.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 재미있더라. 다행이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6개월 전부터 내가 이상했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뭐가 이상했는데? 같은 질문을 자꾸 하셨어요. 아침에 물어보신 걸 점심에 또 물어보시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명절 때요. 작은아버님 부인 이름을 기억 못 하셨어요. 20년 넘게 아셨는데 더 충격이었죠. 정말? 네. 그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리면 화내실 것 같았어요. 항상 건강하시다고 하시니까. 맞았습니다. 저는 늘 그랬죠. 나 멀쩡해. 걱정하지 마.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늙어가는 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미안해, 수진아.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혼자 다 알아보고.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일찍 말씀드릴 걸. 아니야. 너 잘못 없어. 다 내 탓이야. 신호등에 차가 섰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응? 저 어머니한테 서운했던 적 있어요. 그래. 언제? 결혼 첫 해요. 시댁에 자주 오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점점 덜 오게 됐고 어머니도 더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고 악순환이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꼬인 거였구나.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잘하면 되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졌어요. 수진이는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 토해내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울음이 먹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천만에요. 너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오늘 어땠어? 좋았어.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울었어? 응, 조금.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시원해서.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좋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섰죠.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리 잘하니? 아니요. 잘 못해요. 그래. 배울래? 네. 가르쳐 주세요. 좋아. 우리 어머니 비법 알려줄게. 수진이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요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어릴 적 얘기, 대학교 때 얘기, 민준이랑 만난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라는 걸, 감정을 겉으로 안 드러낸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차갑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알아. 이제 알았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도 왔어요. 엄마, 오늘 센터 어땠어요? 좋았어. 수진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요? 다행이다. 넷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웃음도 나왔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같이 만들자. 네, 좋아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 원장이 말했어요. 어머님,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약 효과가 좋습니다. 인지치료도 열심히 하셨고요. 진행이 멈춘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늦춰졌어요. 이 상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뻤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셨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외식하자. 정말요? 응. 맛있는 거 먹자. 좋아요. 근처 한정식집에 갔어요. 예쁜 정원이 있는 곳이었죠. 와, 여기 좋네요. 그치? 내가 예전에 와봤어. 어머니, 이런 데도 아세요? 나도 젊었을 때 있었다. 둘이서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정갈하고 맛있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너도 먹어. 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힘들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매주나 데리러 오느라 힘들 텐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어머니 만나는 거. 정말? 네. 예전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내가 좋아.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했습니다. 정원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와, 예쁘다. 사진 찍을까요? 그래. 찍자.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죠.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떻게서? 제 옆에요.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둘이 웃고 있는 사진. 예쁘다. 나한테도 보내줘. 네. 지금 보낼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죠. 어머니, 배경화면 하셨어요? 응. 예쁘잖아. 저도 할게요. 수진이도 배경화면을 바꿨습니다.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온천 여행이요. 좋은데? 어디로? 속초요. 거기 좋은 온천 있대요. 그래. 가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날짜는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주말 어때? 좋아요. 제가 예약할게요. 고마워. 주말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민준이가 운전했죠. 수진이는 조수석에 앉았고 저와 남편은 뒷좌석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와, 산이 예쁘다. 그러게요, 어머니. 3시간을 달렸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죠. 우와, 바다다. 어머니, 숙소 먼저 가요. 그래. 숙소는 바다 근처였습니다. 깨끗하고 좋았어요. 짐을 풀고 온천에 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좋았어요. 아, 시원하다. 수진이가 옆에 있었죠. 어머니, 어깨 안마해 드릴까요? 그래 줄래? 네. 수진이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아,
너 손 좋다. 감사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못했는데 이제 편해졌어요. 나도 편해. 다행이에요. 온천을 마치고 저녁을 먹었어요. 횟집에서 회를 시켰죠. 맛있다. 엄마, 이것도 드세요. 민준이가 초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넷이서 즐겁게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변을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가 좋았죠.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응, 고마워. 민준이와 남편은 앞서 걸었어요. 저와 수진이는 천천히 뒤따랐죠.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정말 착한 애야. 아니에요. 아니야. 착해. 내가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수진아, 나중에 내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미안해. 뭐가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많았어요. 어머니, 이거 예쁘죠? 수진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보여줬습니다. 예쁘다. 가져가자. 네. 주머니에 넣었어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결.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흘러가는 거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너 생각. 저요? 응.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도요. 어머니 있어서 좋아요. 정말? 네. 이제 진짜 어머니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해. 고마워요. 민준이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수진아, 빨리 와요. 간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넷이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죠.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었죠. 벌써 가야 해? 네, 어머니. 아쉽지만. 그래. 다음에 또 오자. 네. 꼭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다들 피곤한 것 같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나무들, 하늘. 집에 도착했어요. 다 왔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짐을 내렸죠. 어머니, 들어가세요. 응. 너희도 조심히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마워.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차가 떠났어요. 손을 흔들며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죠. 들어가자, 당신. 응.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죠. 배경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이와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우리. 미소가 나왔어요. 여보, 뭐 봐? 사진. 수진이랑 찍은 거. 나도 보여줘.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예쁘네.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거예요. 병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수진이가 있고, 민준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응? 나 행복해. 나도. 우리 오래 살자. 그래.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죠. 수진이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 모든 것에, 특히 수진이에게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